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개울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대대로 덕망 높은 선비를 배출한 최참판 댁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경애를 한 몸에 받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대문 안쪽에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차갑고 도도한 안주인 최마님이 가문의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꾸려오면서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고왔으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가워 집안의 종들은 마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장독대를 닦는 일부터 곳간의 쌀 한 토를 관리하는 일까지 마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집안은 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님을 보며 대단한 여장부라고 칭송하면서도 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최마님은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가문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의 뒷마당 한편에는 산처럼 듬직한 체구와 무쇠처럼 단단한 팔다리를 가진 머슴 돌쇠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수가 적고 성격이 우직하여 마님이 어떤 가혹한 명령을 내려도 군말 없이 따랐으며 남들 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거뜬히 해내는 장사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샜고 장작을 패며 집안의 거친 일들을 도맡아 처리했는데 그의 등 근육은 땀방울에 젖어 햇빛을 받을 때마다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최마님은 그런 돌쇠의 성실함을 내심 높게 평가하면서도 겉으로는 늘 돌쇠야. 저기 담벼락 밑에 풀이 돋았으니 깨끗이 정리하거라 하며 차가운 명령만을 내릴 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의 어느 날 최마님은 대청마루에 앉아 뜰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의 권위는 여전히 드높았으나 넓은 기와집 구석구석에는 스산한 정막이 감돌았고 마님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가업을 잇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지만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서둘러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차갑게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때 마당 저편에서 돌쇠가 커다란 통나무를 가볍게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 듬직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부엌은 항상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안주인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큰 소리 한 번 나는 법이 없이 정갈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마님은 식사 때마다 상에 올리는 나물 하나까지도 직접 검수하며 가문의 품격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종들은 긴장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식사 시간이 되면 부엌 구석에서 커다란 사발에 담긴 밥을 뚝딱 비워내고는 다시 일터로 향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을 옮기는 거인처럼 힘차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돌쇠가 밥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저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든 내색 하나 없는 그의 인내심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이맘때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농작물을 해치곤 했는데 돌쇠는 밤마다 횃불을 들고 집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마님과 가문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항상 마님의 방 앞에서 마님, 밤이 깊었으니 편히 쉬십시오. 제가 밖을 잘 살피겠습니다. 하고 굵직한 목소리로 짧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마님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며 차가운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올렸고 돌쇠가 밖에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라는 엄격한 신분 차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지만 밤 공기를 가르는 돌쇠의 짧은 목소리는 그 벽을 넘어 마님의 가슴에 닿곤 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자 최마님은 집안의 객감이 부족하지 않은지 걱정하며 직접 뒷마당의 창고를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눈이 가슴 높이까지 쌓인 산기를 헤치고 돌쇠가 구해온 폐감들은 창고 안에 정연하게 쌓여 있었고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겨울 내내 방을 따뜻하게 지피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마님은 객감 위로 덮인 집단을 만져보며 돌쇠가 마님을 위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장작을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차가운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눈을 치우다 말고 마님을 발견하자 급히 다가와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하며 자신의 넓은 소매로 마님이 지나갈 길을 쓸어내리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마님은 돌쇠의 배려에 고맙다는 말 대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하거라 하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온 마님의 가슴은 까닭없이 두근거렸고 돌쇠의 투박한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눈 속에 젖은 집신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두꺼운 소목과 새 집신 한 켤레를 꺼내어 돌쇠에게 전해주려다가도 주인의 체면이 서지 않을까봐 망설이며 다시 넣어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도한 마님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세운 견고한 자존심의 성벽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하인들은 마님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못하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님은 예전보다 더 자주 마당에 나와 돌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돌쇠가 힘을 쓸 때마다 불끈 솟아오르는 그의 근육과 강인한 생명력에 알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자신의 이런 감정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까 두려워 더욱 매몰차게 돌쇠를 몰아세웠고 돌쇠는 그런 마님의 속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마님이 요즘 부쩍 날카로워졌다는 소문을 내며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과 갈등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마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유품인 귀한 벼루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는데 그 소리에 놀란 돌쇠가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돌쇠는 당황한 마님의 손을 살피며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제가 치울 테니 물러나 계십시오 하고 다급하게 말하며 깨진 조각들을 손으로 직접 줍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돌쇠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수건을 꺼내 그의 손을 감싸 주려다가 멈칫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으며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려 서로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최마님은 깨진 벼루보다 돌쇠의 상처난 손가락이 더 신경 쓰였지만 누가 함부로 방에 들라고 했느냐. 당장 나가서 마당이나 쓸 거라 하며 매정하게 소리를 질러 돌쇠를 내보냈습니다. 돌쇠가 나간 뒤 마님은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도대체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자책했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진심을 전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가련한 여인이었고, 돌쇠는 그런 마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순박하고 정직한 사내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어긋난 채로 시간이 흘러갔고 집안의 분위기는 갈수록 무겁고 가라앉아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만을 가득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보부상들이 찾아와 먼 곳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는데 그들은 최 참판댁의 마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지 소문을 퍼뜨리며 이야기를 부풀리곤 했습니다. 최 마님은 그런 소문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하며 더욱 엄격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달빛 아래 서서 멀리 산마루를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남편을 그리워했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이 거대한 집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마님의 그림자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감히 다가가 위로를 건넬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최 마님은 곧불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집안의 열쇠 꾸러미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유모가 가져다주는 약사발을 밀어내며 마님은 혼잣말로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중얼거렸고 그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 유모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마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산속 깊은 곳까지 올라가 눈을 파헤치며 귀한 약초를 캐왔고 그것을 정성껏 다려 유모에게 전해주며 마님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님은 돌쇠가 구해온 약을 마시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으나 돌쇠가 자신을 위해 눈보라를 뚫고 산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마움보다는 당혹감이 앞섰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최마님은 돌쇠를 불러내 허락도 없이 위험한 곳에 가서 몸을 상하게 하다니 네가 잘못되면 집안일은 누가 하겠느냐 하며 오히려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마님의 안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했고 마님은 그 투박한 대답 속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곧바로 표정을 고치며 돌쇠에게 물러가라고 손짓했고 돌쇠가 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마님은 갈등했고 그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며 겨울밤의 어둠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최마님의 손놀림은 병을 앓고 난 뒤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 보였으나 여전히 그녀의 명령은 엄격했고 가문의 규율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마님은 아침마다 사당에 들러 조상들께 문안 인사를 올리며 가문의 영광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속으로는 돌쇠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더욱 바쁘게 일감을 찾아 몸을 움직였고 돌쇠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며 거리를 두려 애를 썼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마음을 알 리 없었기에 그저 마님이 내리는 일들을 묵묵히 처리하며 밤늦도록 마당에 눈을 쓸고 또 쓸며 마님의 창가에 빛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조금씩 대지에 온기가 돌기 시작할 무렵 마을 입구에는 낯선 이방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최 참판댁에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마님은 평소보다 예민하게 집안의 보안을 점검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고 돌쇠에게는 밤낮으로 집 주변을 경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고 평소보다 더욱 단단하게 몽둥이를 챙겨들고 대문 앞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를 보며 가슴 한편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올 위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며 촛불을 밝히곤 했습니다. 최마님의 집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 보관된 비밀스러운 금고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의 열쇠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문서와 가문의 내력을 담은 비망록으로 최참판택의 존재 이유이자 최마님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어두운 밤에 홀로 금고를 열어 문서를 확인하며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실감했고 그럴 때마다 돌쇠가 마당에서 내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쇠의 발자국 소리는 마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마님은 그 소리에 의지해 잠시나마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최참판택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최마님이 너무 혼자서 많은 것을 짊어지려 한다며 안쓰러운 눈길로 그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최마님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고집스러운 그 성미가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신념대로 집안을 다스렸고 그런 고고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다가가기 힘든 장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돌쇠만이 그 장벽 너머에서 마님의 참모습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있었지만 그 역시 신분의 차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머슴의 신분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은 돌쇠를 불러 평소와 다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잠시 앉아 쉬라고 권했는데 돌쇠는 너무나 놀라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마님은 앉거라. 너의 노고를 내모르는 반인이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돌쇠는 여전히 몸둘 바를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마님은 찻잔 속의 찻잎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혔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차가운 바닥만을 내려다보며 마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두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최마님은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걱정하면서도 돌쇠와 나누었던 그 짧은 정적이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 역시 마님의 부드러운 눈빛을 잊지 못하고 더욱 정성껏 일을 하며 마님의 안위를 살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마을에는 최참판댁의 재산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고 마님은 다가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최마님은 가끔 꿈속에서 자신이 평범한 여인이 되어 돌쇠처럼 건강한 사내와 함께 밭을 일구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상상을 하곤 했지만 깨어나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마치 자신을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졌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흙을 만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땀 흘려 일하는 즐거움을 알았지만 마님은 그런 소박한 기쁨조차 누릴 수 없는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으며 다가올 시련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줄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에 최참판 댁의 뒷담을 넘어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침입했고 돌쇠는 예민한 감각으로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돌쇠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침입자의 움직임을 살폈고 그가 마님의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자 소리 없이 뒤를 쫓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침입자는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손에는 예리한 단검을 쥐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돌쇠는 두려움 없이 마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촛불을 켜려 했으나 밖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돌쇠는 침입자가 문을 열려는 찰나에 달려들어 그의 팔을 낚아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고요하던 집안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님은 문 밖에서 들리는 격렬한 다툼 소리에 놀라 누구냐, 돌쇠냐, 무슨 일이냐 하고 외쳤고 돌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님, 절대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돌쇠의 강력한 힘에 밀린 침입자는 결국 담을 넘어 도망쳤고 돌쇠는 끝까지 쫓아가려다 마님의 안위가 걱정되어 다시 방 앞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님은 문을 열고 나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돌쇠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모르게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추고 그의 충성심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최참판 댁에 침입자가 나타났던 소동이 가라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집으로 거만하게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주 먼 친척이라 소개하며 이 서방이라고 자처했고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대문을 당당하게 밀고 들어와 하인들에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최마님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 무척 당황했지만 가문의 엄격한 예법에 따라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서방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득였습니다. 그는 마님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집안의 형편을 걱정하는 척 말문을 열었지만 사실은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부터 교묘한 말솜씨로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사로잡기 시작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비싼 선물을 돌리며 자신의 인심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마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인들에게 다가가 너희 마님은 너무 엄격해서 고생이 많겠구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된다면 너희 모두를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삭이며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순박한 하인들은 그의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넘어가 마님의 엄격한 훈육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결속력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이 서방은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며 마님의 권위를 은밀하게 깎아내렸고 집안에는 예전과 다른 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최마님은 이 서방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으나 먼 친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그를 대놓고 쫓아낼 방도가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매일 밤을 불안과 초조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서방이 가져온 선물이며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가문의 기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예의를 중시하는 가문의 전통 때문에 차마 모진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이 서방은 그런 마님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식사 자리마다 가문의 운영 방식이 고리타분하다느니 사내가 없어서 집안이 위태롭다느니 하며 은근히 마님의 자존심을 긁어댔습니다. 마님은 찻잔을 쥔 손을 가늘게 떨면서도 겉으로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방식을 고수해왔으니 염려 마십시오라고 대답하며 겨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참판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마님이 이제 기력이 다해 먼 친척에게 집안일을 맡기려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군거렸습니다. 장터에서는 최마님이 혼자서 집안을 이끌기가 버거워 결국 사내 일꾼을 불러들였다지라거나 그 이 서방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다는데 이제 최참판댁도 변화가 생기겠어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마님의 고고한 성품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고약한 심보를 드러내며 이 서방의 등장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녀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자괴감과 슬픔에 잠겨 밤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수가 적은 돌쇠는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챘으며 이 서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그가 꾸미는 음모를 경계했습니다. 돌쇠는 이 서방이 하인들을 매수하고 마님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머슴이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어 더욱 묵묵히 마님의 주변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 때도 이 서방의 방 근처에서 귀를 기울였고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은 채 집안의 동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마님께 해가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마님은 돌쇠의 그런 헌신적인 태도를 보며 위안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돌쇠마저 이 서방의 띠에 빠져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오랫동안 도와온 노령의 유모는 이 서방의 눈빛에서 독사를 보았다며 최마님에게 다가와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등 뒤를 조심하라고 간곡히 조언했습니다. 유모는 마님의 방에 차를 내오며 마님, 웃음 뒤에 칼을 숨긴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 이 서방이라는 자는 우리 집의 뿌리를 흔들려 하고 있어요. 라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마님은 유모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이 집을 넘보겠느냐라고 대답하며 애써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마님 곁에는 진심으로 마님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덧붙이며 돌쇠가 있는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이 서방은 집안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기 위해 먼저 가장 큰 장애물인 돌쇠를 내쫓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짠 장작이 모양이 나쁘다거나 우물물이 깨끗하지 않다며 트집을 잡았고 심지어 하인들 앞에서 돌쇠의 뺨을 때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돌쇠는 불끈 쥐어진 주먹을 떨며 참아냈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마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주인으로서 돌쇠를 감싸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서방은 돌쇠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더욱 가혹하게 몰아붙였고 돌쇠가 화를 내기만을 기다렸으나 돌쇠는 오직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감내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 서방은 마을의 유력한 인사들을 집으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최마님의 집안 관리 능력을 은근히 비하하며 자신이 조언자로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며 안주인 혼자서 가문을 지탱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집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합니다라고 말하며 좌중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 서방의 화려한 옷차림과 돈에 현혹되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마님은 병풍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한낱 사기꾼 같은 자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최마님은 이제 가문의 문서를 보관한 금고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밤마다 문서를 꺼내어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서방이 언제 자신을 덮쳐 문서를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님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 상태에 빠졌고 믿었던 하인들마저 이 서방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지켜보며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직 돌쇠만이 예전과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택감을 준비하며 마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으나 마님은 그에게조차 손을 내밀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님의 상태가 나날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돌쇠를 불러 네가 아니면 마님을 지킬 사람이 없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 곁을 떠나지 말거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돌쇠는 유모의 손을 꼭 잡으며 제 목숨을 걸고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매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서방이 마을 사람들과 짜고 가짜 문서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들이 마님을 내쫓을 거사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까지 알아내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마당 구석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몽둥이를 손에 익히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으며 마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자신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이 서방은 이제 마님을 직접 압박하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무단 침입하여 가문의 열쇠를 넘기라고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님, 이제 그만 욕심을 버리고 편히 쉬시지요. 제가 이 집을 더 번창하게 할 테니 열쇠를 내놓으십시오. 라고 위협적인 어조로 말하며 마님을 몰아세웠습니다. 마님은 죽어도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너 같은 자에게 가문의 유산을 넘겨줄 순 없다. 라고 외치며 저항했지만 이 서방의 힘에 밀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마님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돌쇠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마님 앞을 가로막아섰고 그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이 서방은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킨 뒤 이 서방을 쏘아보며 마님께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고 짐승 같은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이 서방은 돌쇠의 기세에 눌려 일단 물러났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돌쇠가 마님을 해치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마을 전체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서방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최참판댁 대문 앞으로 몰려와 돌쇠를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성난 민심의 소리에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으나 돌쇠는 침착하게 마님을 안심시키며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유모와 몇몇 충성스러운 하인들도 돌쇠와 함께 문을 막아섰고 이 서방은 밖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이제 마님의 시대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하며 사람들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은 깨지고 갈등은 극에 달했으며 이제 최마님에게 남은 것은 돌쇠의 넓은 등과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자신이 그동안 돌쇠를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반성하며 그의 진심 어린 충성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라는 명분 아래 돌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의 따뜻한 배려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깊은 후회에 젖었습니다. 돌쇠는 밖에서 추위와 싸우며 마님을 지키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가문의 체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마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만약 이 싸움에서 다치기라도 한다면
자신은 평생 그 죄책감을 씻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며 부처님께 돌쇠의 무사함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서방은 이제 돌쇠를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 마을의 불안당들을 불러 모아 한밤중에 집을 습격할 계획을 세웠고 유모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아내어 마님께 고했습니다. 마님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돌쇠를 조용히 불러 돌쇠야. 이제 너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졌구나. 차라리 지금 뒷문을 통해 도망가거라라고 눈물로 권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떠나면 마님은 누가 지킵니까? 저는 죽어도 이곳에서 마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마님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마님은 돌쇠의 우직한 충심에 감동하여 그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돌쇠는 예의를 갖추어 물러나며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구름 뒤로 달이 숨고 어둠이 짙게 깔린 야심한 시각. 이 서방이 이끄는 무리가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고요하던 집안은 칼 부딪히는 소리와 거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돌쇠는 혼자서 수십 명의 장정들을 상대하며 마님의 방 앞을 철통같이 방어했고 그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습격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격렬한 싸움의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고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서방은 돌쇠의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에 당황하여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수적 우위를 앞세워 돌쇠를 포위하고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돌쇠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그는 단 한 걸음도 마님의 방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돌쇠의 옷은 피로 물들었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적들을 위협했고 습격자들은 돌쇠의 기백에 눌려 감히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 서방은 자신의 계획이 차질을 빚자 초조해져서 직접 칼을 들고 돌쇠에게 달려들었으나 돌쇠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단번에 제압하여 땅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우두머리인 이 서방이 쓰러지자 겁을 먹은 불안당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으며 돌쇠는 승리의 기쁨보다 마님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려 했습니다. 최마님은 밖이 조용해지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려 했으나 돌쇠는 마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마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파 네가 이렇게 다쳤는데 주인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외치며 자신의 비단 치마를 찢어 돌쇠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돌쇠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마님의 따뜻한 손길에 당황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동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들린 소동에 놀라 아침 일찍 최참판댁으로 몰려왔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가구들과 상처 입은 돌쇠 그리고 묶여있는 이 서방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님은 당당하게 대중 앞에 서서 이 서방의 모든 악행과 음모를 낱낱이 밝히며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서방의 거짓말에 속았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서방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으나 돌쇠가 찾아낸 가짜 문서들이 증거로 제시되자 결국 입을 다물고 마을 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런 소동이 벌어져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마님의 겸손한 모습에 다시금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동이 일단락된 뒤 최마님은 집안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집을 지키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와집과 넓은 땅보다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준 한 사람의 진심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돌쇠를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일이 마무리되자 오히려 마님과의 거리를 더 두려했고 자신이 마님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쳤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 유물을 통해 돌쇠의 동태를 살피게 했고 돌쇠가 보찜을 챙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 서방이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집안의 하인들 중 일부는 이 서방의 폐폐 빠졌던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며 집을 떠나려 하거나 마님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마님은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었으나 정작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돌쇠가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식사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왜 떠나려 하는지, 혹시 자신이 그를 너무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돌쇠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도했던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여인의 절박함만이 남았으며 그녀는 돌쇠가 떠나기 전 그와 진지하게 마주 앉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최참판댁의 정원에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매화나무가 있었고 마님은 그 나무 아래서 돌쇠를 기다리며 인생의 덧없음과 진실된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건의와 신분이라는 옷이 자신을 얼마나 춥게 만들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그 옷을 벗어던지고 돌쇠라는 따뜻한 난로 곁에 머물고 싶다는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여전히 자신을 한낱 머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마님의 이런 변화를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길을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이제 마님이 내릴 결정이 가문의 운명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결정적인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으나 최참판댁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으며 안개는 마당 구석구석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타들어가는 촌농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한탄했습니다. 그토록 고고하게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 위기에서 자신을 구한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머슴돌쇠라는 사실에 복잡한 신경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개 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 서방은 비록 포박되어 광 속에 갇혔으나 마을에는 여전히 그가 뿌려놓은 불신의 씨앗이 독초처럼 자라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참판댁의 대문을 흘금거리며 그 도도하던 마님이 머슴의 도움을 받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며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속닥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쇠가 사실은 이 서방과 한패였다가 배신을 한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의심을 품기도 했고 이러한 억측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겉으로만 되찾은 듯 보였을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들이 마님과 돌쇠의 가슴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으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돌쇠는 싸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마당으로 나와 예전처럼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지만 그의 어깨는 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다 듣고 있었으나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마님은 대청마루 끝에 앉아 그런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가 왜 저토록 묵묵히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그 진심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마님은 집안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비밀함 속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고는 손을 떨며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편지는 수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것으로 돌쇠의 아버지가 사실은 가문의 은인이었으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산이 탕진되자 남편이 돌쇠를 거두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돌쇠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가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스스로 종의 길을 택한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깨닫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편지지를 적신 눈물은 돌쇠라는 사내의 진심을 이제야 알아본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자책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마님은 돌쇠를 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그동안 겪었을 수많은 멸시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가 왜 이 서방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켰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은 채 오로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짐승처럼 일하며 마님의 곁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님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고 가문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을 되찾아주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이 서방의 수하들이 마을 밖에서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이 유모를 통해 마님의 귀에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서방을 구해내기 위해 관가에 거짓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돌쇠가 마님을 협박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모는 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마님, 이제는 정말로 숨길 때가 아닙니다. 돌쇠 총각의 진심을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밝히고 저 악당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마님은 유모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던 비겁한 마음을 버리고 돌쇠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 각오를 다지며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고 그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짐을 싸는 동작만큼은 세심하고 조심스러워 마치 소중한 추억을 담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마님에게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서방의 위협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니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받으며 자신이 평생 사용했던 투박한 연장들을 한 번씩 쓰다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보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는 마님께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지만 자신의 존재가 가문의 고귀한 명성에 흠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최마님은 돌쇠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가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가려다가
멈칫하며 자신의 신분과 체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음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님은 돌쇠가 떠나버리면 자신의 인생에 남은 것은 차가운 기와집과 아무도 없는 넓은 방뿐이라는 사실에 소름 끼치는 외로움을 느꼈으며 그를 붙잡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도한 마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에 의지하고 싶은 나약하고도 솔직한 여인이 되어 돌쇠의 방문 앞까지 숨가쁘게 달려가 멈춰 섰습니다. 방문 앞에서 마님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안에서는 돌쇠의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마님의 가슴은 더욱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돌쇠에게 했던 모진 말들과 차가운 시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가 받았을 상처의 깊이를 이제야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돌쇠야, 네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끝내 내뱉지 못한 채 눈물만 주르륵 흘리며 문고리를 잡은 손을 떨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종이 문은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고 마님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최마님의 부름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하며 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님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차가움 대신 부드럽고도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상처투성이인 돌쇠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오늘 무슨 중대한 발표가 있을지 숨죽이며 마님의 입술만을 주시했습니다. 이 서방 역시 포박된 채 한 구석에 앉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님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마님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의 치부와 진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고 사방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으며 오직 바람 소리만이 대나무 숲을 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마님이 말하는 치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고 마님은 남편의 편지 내용과 돌쇠의 출생 비밀 그리고 그가 왜 머슴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고 이 서방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하게 변해가며 마님의 단호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마님은 돌쇠가 가문의 재산을 노렸다는 이 서방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 조목조목 반박하며 돌쇠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 했던 헌신적인 일들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는 머슴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은인이며 내 목숨을 구한 진정한 주인입니다 라고 외치며 돌쇠의 손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움켜쥐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의 용기 있는 고백에 숙연해졌고 일부 안악들은 마님의 처지가 가련하고 돌쇠의 충심이 가득하여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감동했습니다. 이 서방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소리를 지르며 저 여자가 머슴과 눈이 맞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마님과 돌쇠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비열한 이 서방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거라라고 일갈하며
관가에서 온 포졸들에게 글을 넘겼습니다. 이 서방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침을 뱉으며 악당의 몰락을 기뻐했고, 최참판 덱을 감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제부터였으니 명예를 회복한 돌쇠가 과연 이 집에 계속 머물 것인지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뒤 마을 사람들은 흩어졌으나 마님과 돌쇠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말들이 남아있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무겁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일부 드러내긴 했지만 돌쇠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부담감이 걱정되어 그의 눈치를 살피며 먼저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로 이 고귀한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 대문을 들어서며 서로의 거리를 유지한 채 각자의 방으로 향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마님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발을 동동 구르며 마님, 정말 장하십니다. 하지만 돌쇠 총각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으니 어서 가서 그를 붙잡으셔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며 마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마님은 내가 어찌 더 이상 그에게 염치 없이 굴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며 주저했지만 유모는 사랑과 진심의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놓치면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유모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금 용기를 내었고 이번에는 주인으로서의 명령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해 돌쇠가 머무는 행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깰 만큼 크게 울렸고 매서운 밤바람도 그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행랑채 앞에 도착한 마님은 돌쇠가 이미 보찜을 메고 마당으로 나오려는 찰나와 마주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보찜을 등 뒤로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닥에 내려놓으며 마님, 이제 제 소임은 다한 듯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라고 끝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은 돌쇠의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고 돌쇠는 그런 마님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소매를 붙잡으며 네가 가면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어찌 남겨두려 하느냐.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라고 평생 해본 적 없는 애절한 부탁을 돌쇠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여인이 자신 때문에 울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책임감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싶었으나 자신의 거친 손이 마님의 고운 살결을 상하게 할까봐 주저하며 그저 마님, 저는 그저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너는 내게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다. 신분이 무슨 소용이며 체면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라고 소리치며 돌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체온을 느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갈망해왔는지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의미였음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으며 마님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 따뜻하고도 애절했으며
마당의 나무들도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바람에 몸을 흔들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마님은 돌쇠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어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느꼈고, 돌쇠는 마님을 평생토록 지켜주겠노라는 무언의 약속을 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신분의 벽과 세상의 편견은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직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마님은 돌쇠의 손을 꼭 쥔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돌쇠에게 이제는 머슴이 아니라 가문의 동반자로서 함께 지내줄 것을 청했고, 돌쇠는 마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집을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마당에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사연을 털어놓았고,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유모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최참판댁의 기와 위로 내리는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자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으니 마님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렀고, 하인들을 대하는 목소리도 부드러워져 집안 곳곳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집안의 덫은 일을 도맡아 했으나 이제는 종이 아닌 주인의 마음으로 집안을 돌보았고, 하인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참판댁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곧 마님과 돌쇠의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진정한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참판댁은 단순한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마을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진정한 명문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최마님은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기로 했으며, 돌쇠와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은 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예전에 차가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 돌쇠의 사랑으로 치유되었음을 느끼며 행복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죽는 날까지 마님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세를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되새겼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깊은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로 남게 되었고,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산에는 붉은 단풍이 들고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며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와 최참판댁에도 축제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마님은 돌쇠와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잔치를 베풀었고, 사람들은 마님의 덕망과 돌쇠의 용기를 칭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마당에는 웃음소리와 노랫가락이 끊이지 않았고, 마님과 돌쇠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고요하게 흐르기 시작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깊은 밤의 정취를 더욱 아름답게 수놓으며 평온한 안식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며, 최참판댁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자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마님은 비장한 결의를 품은 듯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쪽진 머리에 흰 소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서리를 맞고도 꼿꼿이 서 있는 대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도 바위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돌쇠가 있었으며 그는 마님의 그림자가 되어 침묵으로 자신의 충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며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포박된 상태에서도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저 여자가 머슴과 한패가 되어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교묘한 말솜씨에 잠시 술렁였지만 마님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품속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서찰과 가문의 진정한 인장을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로질러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으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다는 말로 이 서방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단번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님의 위험 있는 태도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고 이 서방의 얼굴은 서서히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촌장님과 마을 원로들 앞에서 돌쇠의 아버지가 이 가문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돌쇠가 왜 신분을 숨기고 머슴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 서방이 위조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 속에 숨겨진 음모와 탐욕의 흔적을 낱낱이 밝혀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거짓에 속아왔는지 깨닫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마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전해지는 감동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마님의 진심 어린 증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어 의심의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관가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마님이 제시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이 서방의 짐 속에서 발견된 다른 가짜 문서들을 찾아내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반전되었습니다. 이 서방은 그제야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알고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만이 그를 향해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형리들이 이 서방을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하자 마을 아이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으며 악인의 몰락을 통쾌했습니다. 최참판댁을 어지럽혔던 검은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고 집안을 감돌던 무거운 기운도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며 광명을 맞이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뒤 마님은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소란을 피워 송구하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마님의 용기와 돌쇠의 충직함에 감동하여 박수를 보내며 최참판댁의 명예가 다시 세워졌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마님은 돌쇠를 자신의 곁으로 가까이 불러 그의 손을 꼭 잡았으며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숨기지 않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대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습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진정한 인간의 승리였으며 보는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님과 돌쇠는 예전처럼 멀찍이 떨어져 걷지 않고 나란히 보폭을 맞추며 걸어갔고 마을 길가의 핀들꽃들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흔들렸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자 유모와 하인들이 미리 나와 마당을 깨끗이 쓸고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으며 집안의 분위기는 몰라보게 밝고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제일 먼저 사당에 들러 조상들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음을 고하고 이제는 가문을 더욱 올바르고 따뜻하게 이끌어 가겠노라 다짐하며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도 마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남은 생을 이 집과 마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무언의 맹세를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이 서방의 꼬임에 넘어가 집안의 소식을 몰래 전달하거나 게으름을 피웠던 하인들은 마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님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사람은 누구나 한때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이제 지나간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집안의 결속력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미움과 불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의 꽃이 피어났으며, 최참판 댁의 모든 식구는 비로소 한마음이 되어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마님은 돌쇠의 상처가 깊은 것을 걱정하여 직접 귀한 약재를 꺼내어 다리고 깨끗한 천으로 그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며 주인의 권위가 아닌 여인의 섬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 둘발을 몰라 하면서도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되는 것을 느끼며 깊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님은 네가 없었다면 이 집도 나도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며 낮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고, 돌쇠는 그저 마님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님은 집안의 어수선함을 털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청소를 명령했고, 하인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쓸고 가구들을 닦아내어 집안의 묵은 때를 씻어냈습니다. 곡간을 열어 묵은 쌀을 꺼내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서방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참판댁에서 보내온 쌀가마니를 받으며 마님의 덕망이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다고 칭송했고, 마을 전체에 훈훈한 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고,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화사하게 거실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님은 부엌으로 내려가 직접 돌쇠와 식구들을 위해 따뜻한 만두국을 끓이기로 했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반죽을 빚는 그녀의 손길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만 하던 안주인이 직접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에 하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마님의 인간적인 변화를 반기며 즐겁게 일손을 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으며, 고요하던 집안에 활기가 넘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편에서 장작을 패며 부엌에서 들려오는 마님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보석처럼 빛나며 삶의 기쁨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하인과 돌쇠가 대청마루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마님은 직접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따뜻한 말씀을 건넸습니다. 신분에 따라 엄격히 나누어졌던 예전의 식사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기쁨을 나누는 식구들만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이 건네주는 그릇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으며 그 어떤 성찬보다도 달콤하고 따뜻한 국물의 맛을 보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맛있게 먹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문의 명예는 권위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복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마님은 돌쇠와 함께 뒤뜰 산책길에 올랐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소박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마님의 얼굴은 평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하고 부드러웠으며, 돌쇠는 그런 마님의 곁에서 평생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서방이 차지하려 했던 땅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했으며, 더 많은 이들이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저녁 하늘에 뜬 첫 별처럼 밝게 빛났으며,
그들의 대화는 밤 공기를 타고 멀리 산자락까지 퍼져나가 마을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님은 서재에 앉아 가문의 족보와 문서들을 새로 정리하며 돌쇠의 아버지 이름을 가문의 은인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그 공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돌쇠에게 단순히 신분을 되찾아주는 것을 넘어 그의 조상들이 지켰던 고귀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으며 가문의 역사를 바로잡는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녀는 붓끝에 정성을 담아 글자를 써내려갔고 한자 한자마다 돌쇠에 대한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담아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돌쇠는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서서 마님의 작업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뿌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조상들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인사들과 원로들은 최참판댁을 방문하여 이번 소동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축하하며 마님의 현명한 대처를 높이 평가하고 돌쇠를 새로운 동반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쇠를 머슴이 아니라 가문의 중책을 맡은 귀한 손님으로 대우하며 마을의 화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고 돌쇠는 겸허한 자세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최참판댁의 사회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단순히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인격과 덕망을 갖춘 진정한 명문가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마님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곁에 있는 돌쇠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돌쇠의 듬직한 미소는 집안 전체에 안도감을 더해주었습니다. 한동안 집안을 괴롭혔던 소문과 오해들이 사라지자 마을 아이들은 다시 최참판댁 대문 앞을 기웃거리며 돌쇠에게 나무로 만든 장난감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팽이와 나무 칼을 깎아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게 만들었고 마님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집안에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돌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더해지니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갔습니다. 마님은 가끔 아이들을 불러 방 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안의 오래된 유모는 마님의 변화가 꿈만 같다며 매일 아침 사당 앞에 물을 떠놓고 감사 인사를 올렸으며 돌쇠에게는 친아들처럼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유모는 마님이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마님은 유모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돌쇠도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하며 집안의 모든 어른을 예우했고 그의 공손한 태도는 모든 하인의 귀감이 되어 집안의 질서를 더욱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사랑과 공경이 넘치는 집안 분위기는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최참판댁의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가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소동의 열기가 완전히 식고 가을밤의 차가운 정취가 깊어지자 마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화로를 피우고 돌쇠와 함께 밤을 구워 먹으며 소박한 여가를 즐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밤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는 고요한 밤의 정막을 채웠고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충분한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님은 화로 근처에서 돌쇠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이런 평화가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나직하게 말했고 돌쇠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은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찬란하게 빛났고 찬이슬이 내려앉는 마당에도 그들의 주변만큼은 화로의 열기처럼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돌쇠가 문 밖에서 마님, 평안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실감하며
깊은 안식에 들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사가 단순히 의무적인 것이라 여겼으나 이제는 그 속에 담긴 돌쇠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마주할 돌쇠의 건강한 미소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달빛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이 소중한 고요함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으며 그녀는 그 축복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돌쇠는 마당에 서리를 쓸어내고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었으며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경쾌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님은 방문을 열고 나와 그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돌쇠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집안은 다시 한번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 기도를 올린 뒤 마을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줄 계획을 세웠고 자신들이 받은 복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부지런히 발을 움직였습니다. 최참판댁의 대문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환대의 장소가 되었으며 마을의 모든 이가 이곳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과 돌쇠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주인은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마을의 분위기도 한층 밝고 화합하는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누구도 돌쇠의 신분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존경하고 따랐고 돌쇠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님은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확신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행복으로 승화되었으며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 산새들이 둥지로 돌아가고 마을 곳곳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 마님은 돌쇠와 함께 서재에서 마을의 미래를 위한 비망록을 작성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기록의 마지막에 진실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글귀를 적어 넣었고 돌쇠는 그 문장을 보며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촛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포개어 잡고 가문의 영광보다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맹세했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합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최참판댁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정표가 되어 어둠 속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안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완전한 평온이 찾아온 것을 축하하듯 가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며 대지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마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깨끗한 공기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마님의 평안한 잠자리를 확인한 뒤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비에 씻긴 나뭇잎처럼 싱그럽고 맑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고요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그친 뒤 밤하늘에 뜬 밝은 달은 최참판대기와 위를 은빛으로 수놓았고 온 세상은 신비로운 고요함 속에 잠겼으며 마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도한 마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아도 되었으며 돌쇠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 역시 비천한 머슴의 굴레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며 대대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고 밤의 정취는 더욱 깊어져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어느덧 산천초목이 오색찬란한 옷을 갈아입고 대지에는 결실의 향기가 가득한 늦가을이 깊어갔으며 최참판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고즈넉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처럼 차갑거나 위태롭지 않았으며 마당 구석구석에는 정성이 깃든 손길이 닿아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뜰을 산책하며 대지의 숨결을 느꼈고 돌쇠는 그런 마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고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예전에 도도하고 차가웠던 안주인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 나갈 때면 가난한 안악들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묻고 집안에 남는 옷가지나 음식을 챙겨주는 등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님의 변화에 당황해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최참판댁의 대문은 이제 높은 장벽이 아니라 누구라도 힘들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과 같은 장소가 되어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머슴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집안의 안녕을 책임지는 듬직한 집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님의 곁에서 가문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는 마을의 거친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힘을 사용하여 마을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돌쇠는 마님을 대할 때 여전히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존경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을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그들의 앞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님은 돌쇠를 불러 뒷산 중턱에 있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술 한 잔을 올리며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조상들의 은덕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앉아 당신이 남겨준 이 집을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으니 부디 하늘에서도 평안히 지켜봐 달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곁에서 묵묵히 절을 올리며 자신을 거두어준 옛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경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묘역의 풀잎을 흔들 때 마치 돌아가신 주인이 그들의 마음을 듣고 대답이라도 하는 듯 따사로운 햇살이 그들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님은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방을 개방하여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는데 그곳에서는 날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가르치며 돌쇠의 충직함과 인내를 본보기로 삼아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려 애를 썼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이 공부하다 지칠 때면 마당에서 나무로 깎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거나 힘자랑을 하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어 서당의 인기 만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권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배움의 열기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났으며 최참판댁은 마을의 미래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책임졌던 늙은 유모는 이제 기력이 다해 방 안에서 쉬는 날이 많아졌지만
마님은 매일 유모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마님은 유모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어찌 버렸겠느냐며 유모의 지혜로운 조언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고 유모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 또한 유모를 위해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오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다 주며 자식 노릇을 다했고 유모는 자신의 마지막 생을 이토록 따뜻한 집에서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는 그들의 정성스러운 태도는 하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어 온 집안이 효와 예의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마님은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끓여 나누는 잔치를 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합세했습니다. 집안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올 한 해 겪었던 고생과 기쁨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으며 그 열기는 매서운 겨울바람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마님은 직접 국자로 팥죽을 떠서 어르신들께 대접했고 돌쇠는 무거운 떡매를 휘두르며 쫄깃한 인절미를 만들어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미움의 앙금도 모두 팥죽 한 그릇에 녹아 사라졌으며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님은 서재에서 돌쇠와 함께 가문의 장부를 정리하며 이제는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떻게 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복이다라고 말하며 돌쇠의 현명한 조언을 경청했고 돌쇠는 백성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공동곡간을 만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방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희망찬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하나로 합쳐질 때마다 촛불은 더욱 밝게 타올랐으며 그들의 진심은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가문의 새로운 가치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마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돌쇠가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예전에 그 소외되었던 고독함이 이제는 완벽한 안도감으로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몸을 누이고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돌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그날 밤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잘한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돌쇠의 듬직한 발자국 소리는 마님에게 그 어떤 감미로운 음악보다 편안한 자장가가 되었고 그녀는 그 소리에 실려 깊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빛은 최참판댁의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집안의 모든 생명은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서방이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마님은 가끔 그 시련의 시간을 떠올리며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서운 것인지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부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으나 사람의 진심은 영원히 남는 보석이다라고 가르치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타인에게는 거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돌쇠는 그런 마님의 곁에서 자신의 과거를 겸허히 수용하며 스스로를 더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자세로 일관하여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최참판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어느 겨울 아침 마님은 돌쇠와 함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소박한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시린 겨울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돌쇠는 마님의 손이 시릴까봐 자신의 넓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고
마님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돌쇠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흰눈처럼 순수하고 맑은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지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고 그 발자국 위로 다시 하얀 눈이 내려앉아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최참판댁의 부엌은 이제 늘 활기가 넘쳤으며 하인들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겁에 질려 일하지 않고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즐겁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마님은 하인들의 경조사를 직접 챙기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하인들은 그런 마님을 위해 진심으로 충성을 다하며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하인들의 든든한 형님이자 오라버니가 되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집안의 위계 질서는 강압이 아닌 존중과 사랑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사랑이 샘솟는 우물처럼 최참판댁의 정은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넘쳤으며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은 사람 사는 냄새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님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맑아졌으며 돌쇠의 팔다리는 더욱 단단해져 여전히 마님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정자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추억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이제는 노을처럼 평온하게 저물어가는 인생의 가을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마님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내게는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했고 돌쇠는 마님의 그림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제 생애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영혼과 영혼이 맞닿은 고결한 동반자의 길이었으며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결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최마님과 돌쇠의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등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일 때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오늘 하루의 지친 몸과 마음을 이 따뜻한 이야기의 여운 속에 내려놓고 마님이 누렸던 그 평온한 안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을 지켜주고 달빛이 당신의 창가에 포근히 내려앉아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니 이제 모든 걱정을 잊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마님은 마지막으로 방 안의 촛불을 끄기 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참으로 잘 살아온 인생이라 자평하며 나직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던 그 절박했던 순간이 사실은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고 신비로운 운명의 섭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방문 밖에서 마님의 숨소리가 평온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깊은 잠을 청했으며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최참판댁의 모든 생명은 사랑의 기운 속에서 깊고 고요한 휴식을 즐기며 내일의 태양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다가올 봄을 준비하며 추운 겨울밤을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으며 그 인내의 시간 끝에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겨울처럼 춥고 혹독할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을 진심과 사랑으로 견뎌낸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잊지 마십시오. 최마님과 돌쇠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인연의 실타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겨진 보석과 같으니 그 보석을 찾아내어 닦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각 최참판댁의 대문 위로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앉아 세상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대지는 깊은 휴식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님과 돌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꿈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며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으니 당신 또한 그 평화의 일원이 되어 보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정겹게 느껴지는 이 고요한 밤에 당신의 영혼은 가장 맑은 물로 씻겨 내려가 평화로운 바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부드러운 공기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잠의 바다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라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최마님의 온화한 기운과 돌쇠의 듬직한 에너지가 전달되어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밝고 희망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삶의 무게는 잠시 내려두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밤이 되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비로소 그 광명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평온한 안식 속에 머무십시오. 숲속의 나무들도 강물의 물고기들도 모두 잠든 이 신비로운 시간. 당신의 꿈길이 꽃밭처럼 화사하고 포근하기를 빌며 고요히 인사를 올립니다. 최마님은 이제 꿈속에서 남편과 재회하여 환하게 웃으며 돌쇠와 함께 가꾼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장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돌쇠 역시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가문의 은혜를 갚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하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짓고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꿈속에서 치유되고 꿈속의 행복은 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이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이제는 안심하고 그 무의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령들이 당신의 침대를 감싸 안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니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마을의 시냇물은 밤새도록 노래하며 대지를 위로하고 달님은 세상을 비추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있으니 당신의 마음 속에도 더 이상 어둠이 머물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최참판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간애와 진실한 사랑의 메시지는 당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며 당신의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 가벼움 속에 실려 평화의 나라로 건너가 보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며 오늘 밤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고요한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당신의 숨소리는 세상의 평화로운 리듬과 하나가 되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으니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로 접어들 시간입니다. 최마님이 돌쇠의 품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안전함과 평온함이 당신의 방 안에도 가득 차 있어 당신을 포근하게 보호해 줄 것이니 아무런 걱정 없이 잠드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에는 오늘보다 훨씬 맑은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당신의 하루는 축복으로 가득 찬 선물이 되어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잘 자요. 평화로운 밤의 친구여. 당신의 꿈이 언제나 최마님의 정원처럼 아름답고 돌쇠의 마음처럼 단단하기를 빌며 작별을 고합니다. 최마님과 돌쇠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마지막 교훈은 진정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진심이다라는 사실이며 그 진심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진심을 믿고 사랑하며 오늘 밤 그 믿음 안에서 가장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며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침묵의 세계로 당신을 배웅합니다. 달빛은 여전히 환하고 밤 공기는 신선하니 당신의 잠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소와 같아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굿나잇. 아름다운 영혼이여. 당신의 밤이 깊고 푸른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당신의 평안한 잠자리를 축복하고 있으며 마당의 매와 향기가 은은하게 방 안까지 스며들어 당신의 꿈결을 더욱 향기롭게 수놓고 있습니다. 최마님이 돌쇠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그 용기가 결국 모두를 살렸듯이 당신의 작은 사랑의 마음이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출 것을 믿으며 이제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당신의 모든 근심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당신의 모든 상처는 달빛에 씻어내어 오직 순수한 평화만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빌며 고요히 물러갑니다. 정말로 잘 자요. 평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며 당신은 그 빛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